올해 대학교 2학년이 되는 A는 최근 핸드폰을 스마트폰으로 바꾸었다. 자취를 시작할 무렵에는 돈의 여유가 없었지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뒤로 조금씩 저금해서 드디어 구입한 것이다. 지금까지 계속 피처폰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그 후로부터 매일 휴대폰만 쳐다보는 일상을 보내게 되었다. 인터넷을 하거나 트위터에서 글을 쓰는 등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은 뭐든지 다 시험해보았다. 그 중에서도 A가 제일 빠진 건 어플이었다. 최근 유행은 세간에 아직 평가받지 않은 우량 어플을 찾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도 빨리 재미있는 어플을 찾아내는 건 A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며 최근 맛들인 즐거움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A는 늘 그렇듯이 인터넷에서 무료 어플을 찾다가 어느 사이트를 발견했다. 저주 어플? 이게 뭐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건 무척이나 심플하고도 간소한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었다. 어플 소개 기사를 읽어보니 아무래도 이 어플은 심령현상 체험풍 어플이라고 한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어플을 가동하는 그 동안에 그 휴대전화에 심령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무서운 이야기를 엄청 좋아하던 A는 주저없이 그걸 다운로드했다. 다운로드 종료 표시를 확인하고 바로 어플을 열었다. 화면에는 육각형 형태로 놓인 6개의 양초와 그 중심에 두개골이 표시되었다. 부푼 가슴을 안고 터치라고 적힌 해골 마크를 눌렀다. 그러자 해골 양 눈에 각각 O와 N이라는 알파벳이 떠올랐다. 이거밖에 없나? 다른 부분을 만져보았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아무래도 어플 자체는 온과 오프 조작밖에 못하는 것 같았다. 들뜬 마음이 싹 식는 걸 느끼면서 A는 핸드폰을 침대 위에 휙 던졌다. 뭐 공짜 어플이 다 그렇지. 자신도 침대 위에 휙 몸을 날린 후에 알바 끝나고 지치기도 해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 낯선 음악이 귓가에서 울리는 걸 깨닫고 A는 눈을 떴다. 보니까 핸드폰에서 호러 계열의 음침한 착신음이 울리고 있었다. 이런 곡을 넣었었나? 설마 하고 확인하니 메일이 한 건 도착해 있었다. 보낸 저주 어플이라고 되어 있다. 대단하네. 메일까지 보내는구나. A는 두근거리면서 메일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도와달라는 말만 써 있었다. 저도 모르게 비웃고 말았다. 그렇게까지 기대하진 않았는데 설마 이렇게 미묘할 줄은 몰랐다. 무료 어플은 되게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 오히려 저주의 착신음까지 딸려온 건 높이 평가해줘야 되나? 결국 그날은 딱히 심령현상 같은 건 일어나지도 않았고 지극히 평범한 하루로서 끝났다. 하지만 다음날부터 그 어플은 다양한 심령현상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어떤 때는 대기화면이 갑자기 창백한 여성의 얼굴로 바뀌고 어떤 때는 갑자기 알 수 없는 괴음이 휴대전화에서 울렸다. 어플을 다운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엔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알 수 없는 여자한테서 전화가 걸릴 정도였다. 어플이 일으키는 심령현상은 날마다 강해졌다. A는 무척이나 흥분했다. 인터넷을 둘러보아도 이 어플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다. 모두가 모르는 굉장한 어플을 자기만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A는 고향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건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A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해서 늘 그렇듯이 침대에 누웠을 때였다.
방에 불을 켠 채로 꾸벅거리고 있으니 갑자기 그 소리가 울렸다. 여자의 찢어지는 것 같은 비명이 바로 옆에서 들려서 A는 침대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다. 잠이 덜 깨서 주위를 둘러봤지만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혹시 해서 휴대전화를 바라보니 착실 램프가 빛나고 있었다. 이게 뭐야. 이런 소리 안 넣어놨는데. 투덜거리면서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메일이 한 건 도착해 있었다. 겨우 찾았다. 아휴, 어련하시겠어요. 어이없다는 듯 화면을 오픈해두니 동시에 방에 불이 꺼졌다. 처음에는 정전인가 하고 냉정한 판단을 내렸지만 곧바로 아까 본 글이 떠올랐다. 타이밍이 너무 좋았다. 알 수 없는 한기가 A를 습격했다. 이건 거짓말이다. 그럴 수가 없다. 이건 단순한 어플이다. 눈을 감은 채로 필사적으로 자신에게 되뇌고 있으니 불이 다시 켜졌다. 주변을 조심스레 살펴보았으나 딱히 이상한 점은 찾지 못했다. 한숨을 한번 쉬면서 왼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라보았다. 뭐 이제 충분히 즐겼으니까 괜찮겠지. 변명을 중얼거리면서 A는 그 저주 어플을 휴대전화에서 지웠다. 다음날 A는 알바 휴식 중에 사이좋은 동료한테 어플이나 어제 겪었던 사건을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야, 그런 고성능 어플이 어딨어. 등록도 안 했는데 왜 메일이나 전화 같은 게 오는 거야? 라고 웃었으나 A가 정색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니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근데 그 어플 어느 사이트에서 찾은 거야? 잠깐만 기다려봐. A는 휴대전화로 그 사이트를 찾아보았다. 이상하네. 인터넷에서 저주 어플을 검색해보았으나 그 사이트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어플 평가를 하려고 찾았을 때도 그 어플의 정보는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그것보다 그 어플이 있는 사이트를 어떻게 찾은 거야? 그 말을 듣고 2주 전 자기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하지만 왠지 그 사이트를 찾았을 때의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다. 야, 너 꿈이라도 꾼 거 아니야? 그렇게 비웃음을 받은 건 분했지만 A 자신도 마치 악몽을 꾼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귀가 후에 A는 평소보다 피로감을 느끼며 침대에 쓰러졌다. 오늘 알바가 끝까지 꽉 찼던 것도 있었지만 휴식 중에 이야기했던 게 계속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시계 시침은 이미 문자판을 한 바퀴 돌아서 숫자 1을 가리키고 있었다. 저녁은 이미 먹었고 그렇게 배고프지 않아서 오늘은 그냥 자려고 했을 때였다. 그때 휴대폰에서 벨소리가 울렸고 동시에 A의 몸이 굳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별거 아닌 착신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멜로디는 삭제했을 어플에서 사용하던 음악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조작했다. 메일이 한 건 와 있었다. 뒤에 있어. 불이 꺼졌다. 똑같았다. 어제랑 완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 어째서일까? 어플은 이미 삭제했을 텐데. 너무나도 뜻밖의 사건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곧 휴대폰이 어슴푸레한 빛을 내는 걸 깨달았다. 화면에는 낯이 익은 해골 마크가 비치고 있었다. 필사적으로 전원을 끄려고 했지만 어디를 눌러도 반응이 없었다. 그 순간 뒤에서 문이 끼익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A는 창문을 향하고 있다. 뒤에는 현관과
창문과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 그리고 화장실이 있었다. 복도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문은 늘 열어두고 있었고 현관문은 저런 소리를 내지 않는다. A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고 화장실 문이 열려있다. 물론 열어둔 기억은 없다. 몸이 와들와들 떨리고 눈을 돌리고 싶은데 안구가 전혀 말을 듣지 않는다. 점점 어둠에 눈이 익기 시작해서 보고 싶지도 않은 복도가 보이기 시작한 순간 그 녀석이 나타났다. 열린 화장실 안에서 여성의 얼굴만이 천천히 나타난 것이다. 처음에 자주 화면에 나타난 창백한 여성의 얼굴이었다. 이상한 건 그 얼굴이 바닥에서 20cm 정도 높이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여자는 질질 몸을 끄는 소리를 내면서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건 A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봤던 것 중에 제일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목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있다. 왼팔도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있다. 오른팔도 양쪽 다리도 마찬가지였다. 대번에 이 세상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이해했다. 창백한 얼굴을 한 여자는 뒤집어진 머리를 흔들면서 점점 A가 있는 침대로 다가갔다. 그에게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현관은 여자 뒤에 있었고 창문으로 도망치려고 해도 여기는 맨션 4층이었다.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창백한 얼굴을 한 여자가 질질 바닥을 끌면서 천천히 다가오는 걸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제 틀렸다고 생각한 순간 문득 쥐고 있었던 헤드폰이 눈에 들어왔다. 화면에 비친 해골마크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쪽을 보고 있다. 이 저주 어플을 깐 뒤에 자신한테 심령현상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혹시 하고 생각하자마자 A는 급하게 휴대전화의 커버를 벗겼다. 뒤에 있는 뚜껑을 열어서 전지를 억지로 떼내었다. 하지만 화면에 비친 해골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여자는 거실 안까지 들어왔다. A는 각오를 다지고 여자가 있는 곳 바로 옆에 있는 부엌까지 달렸다. 그리고 커다란 컵에 물을 한가득 담더니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냅다 넣었다. 이걸로도 안 된다면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어. 기도하는 심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으니 해골과 같이 화면에서 빛이 사라졌다. 기쁨의 탄성을 지르려는 그때 발 밑에서 달콩 소리가 나서 저도 모르게 밑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등이 보이는데 왠지 얼굴만 똑바로 이쪽으로 올려다보는 여자의 얼굴이 있었다. 여자는 A와 눈이 마주치더니 씩 불길한 미소를 띄웠다. 깨닫고 보니 A는 침대 위에 쓰러져 있었다. 아침에 비친 자기 방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였다. 어쩌면 전부 악몽이 아니었을까? 그런 물은 생각이 한순간 머릿속에서 떠올랐지만 눈에 들어온 어떤 물건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졌다. 평범한 여대생 방 안에 수몰한 휴대전화 같은 컵만이 이상한 분위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부터 A의 주변엔 이상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에는 친구 집에 묵었지만 그로부터 오늘까지 5일 동안이나 그 방에 들어와 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문제가 있다면 핸드폰이 망가져서 연락을 하는데 고생한 것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오늘까지이다. 드디어 새로운 핸드폰을 산 것이다. 이전 핸드폰에 비해 한 단계 떨어지는 기종을 골랐지만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서둘러 집에 돌아가서 얼른 화면을 켜보았다.
지극히 평범한 배경화면과 기본적인 어플이 나타났다. 이제 이상한 어플 까는 건 관둬야겠다. 자신에게 말하듯 그렇게 중얼댔다. 그때 화면 왼쪽 위에 알 수 없는 숫자가 나타난 걸 A는 깨달았다. 10? 이게 뭐지? 그러자 숫자는 어느샌가 30으로 바뀌었다. 이거 혹시... 그때 A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최근에 지친 탓인지 아무래도 금방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설마 그럴 리가 없지.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도 숫자는 점점 상승한다. 40, 50. 숫자가 올라가면서 A의 불안도 점점 커졌다. 하지만 마음과는 정반대로 의심은 어느새 확신으로 바뀌어 있었다. 60, 80, 90. 저주의 어플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무자비한 메시지가 표시되면서 A의 등 뒤로 화장실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면서 열렸다.